저도 좀 궁금해서 투표를 직접 올려봤습니다.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 디자인이 호냐 불호냐 이걸 물어보는 투표였는데 꽤 많은 투표자분들 중에 80%가 넘는 분들이 불호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역시나 뒷모습이 모든 걸 망쳤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테일램프 위치나 그래픽뿐만 아니라 각진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로디우스 같다는 얘기도 꽤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초기 품질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걸 다뤘다면 이번에는 현대차 신차가 나오면 디자인과 관련된 불호 의견이 많은 이유에 대한 겁니다. 이 문제를 나름 깊게 복기를 해봤는데 단순 호불호 때문에 나오는 반응은 아니라는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게 꽤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명확하게 짚어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분을 좀 하고 넘어갈까요? 가장 의미 없는 건 이런 거라고 봅니다. 디자인이 별로라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판매량은 잘 나올 거래요. 이건 약간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이 아무리 별로여도 판매량은 잘 나올 거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도 괜찮다, 이런 소리밖에는 안 되거든요. 판매량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차인가요? 자동차라는 제품이 언제부터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였죠? 판매량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기차는 비아드겠네요. 모든 분석과 토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안 좋은 의견 중 하나가 판매량으로 모든 걸 종결시키려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좀 구분이 필요한 게 판매량이 진짜 심각하게 처참하게 안 나오는 수준이라면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나타내거나 판매량이 아주 우수한 회사라면 모든 문제를 판매량만 잘 나오면 됐지 이렇게 결론 지어 버리는 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할 문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넘어가고 이게 나중에는 누적이 되면서 언제 어떻게 큰 규모로 터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나 현상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현대 기아차 상황이 좀 흥미롭긴 합니다. 같은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은 참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아는 예상도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거나 출시 전에 공식 이미지가 먼저 공개되면 반응이 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어떻게 이 정도로 반응이 안 좋을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그냥 최근 사례만 봐도 스타리아, 그랜저, 코나, 그리고 산타페까지 외관 디자인을 보고 와 진짜 잘 나왔다 이런 반응이 나왔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아도 어쩌면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급의 현대차 신차가 먼저 공개된 다음에 기아 신차가 공개가 되는 경우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타페도 보면 소렌토가 디자인은 훨씬 낫겠네, 소렌토 판매량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산타페는 아주 큰 틀에서 반응을 정리하자면 앞모습이나 각진 차체에 대한 불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뒷모습은 확실히 불호가 많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딱 봤을 때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차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범퍼로 방향 지시등을 내린 것도 여전하고, 심지어 이번에는 브레이크 등까지 범퍼 쪽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레터링도 보면 산타페를 굳이 산타하고 페를 따로 띄어쓰기를 해놔서 어딘가 언밸런스한 느낌도 있고 굳이 H 형상을 이렇게까지 고집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H가 아니라 뼈다귀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실물로 빨리 보고 싶은 차이기도 한데 물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매량은 꽤 잘 나올 겁니다. 그랜저만 봐도 스타리아를 유아프레스로 누른 디자인 같다고 하고 공식 결함이 18건에 달한다 해도 판매량 1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산타페도 보면 원래 그랜저보다 잘 팔리는 차이기도 했고 각진 차체라는 점이 신선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랜저급으로 나온다고 하니 풍성한 옵션이 마음에 들어서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불호 의견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왜 현대차 신차 대부분이 디자인 불호 의견이 많은 걸까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의 부재가 불호 의견을 키웠다고 보는데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사회적 문제라고 규정했던 주장과 이어지는 건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직접 차를 사는 소비자들 중에 현대차 그룹의 문제를 인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대차를 사진 않지만 문제는 알고 있는 제3자인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현대차 그룹이라는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이 우리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차한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거대 시장이고 여태까지 우리 소비자들이 키워준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회사 운영이 어려움이라는 것도 차원이 다를 거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소비자들의 의견도 엇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최소한 듣는 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안 듣는 것 같다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특정 신차에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했으면 출고를 일찍 중단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결함이 발생했고 품질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만으로 지금의 모든 불호 의견이 발생한 게 아니란 거죠. 신차가 나올 때마다 품질 문제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이야기하는 디자인 불호 의견이 많은 것은 아예 우리의 생각을 들어주지도 않고 고려하지도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한 겁니다. 의견을 듣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만 두고 얘기를 하자면 현대차 승용차 라인업 중에서 어느 순간 범퍼
범퍼로 방향 지시등이나 브레이크 등을 내리는 차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기 좋지도 않고 세단은 특히나 지상고도 낮아서 가까이 붙으면 안 보이는데 대체 왜 그러지? 위험한 거 아닌가? 심지어 대형차는 더 안 보일 텐데 대체 뭐 때문에 자꾸 내리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커뮤니티만 뒤져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신작 공개 행사에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심지어 보도 자료에도 관련 설명을 적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이걸 대체 왜 자꾸 밑으로 내리는 건지 궁금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계속해서 공식적인 답변은 한 번도 안 나오고, 심지어 신차 설명회를 할 때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 번은 언급을 해줄 법도 한데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결국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혹시나 해서 외신 기사를 찾아보니까 현대기아 차량 쉐보레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게 있었잖아요. 왜 범퍼로 등하래를 내리는 건지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 나온 답변이 디자인 때문에 보기 좋으라고 이거였습니다. 결국 기능적인 문제, 수출 규제 문제 이런 건 하나도 아니었고 디자인 때문에 내린 거였다는 거죠. 왜냐면 방향 지시등을 범퍼로 내리게 되면 후미등하고 브레이크 등을 좀 더 자유롭게 디자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는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힘든 겁니다. 대체 이게 뭐가 보기 좋다고, 그랜저나 코나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쳐도 산타페는 대체 왜? 심지어 브레이크 등 디자인 때문에 내린다고 했는데 산타페는 아예 브레이크 등까지 아래로 내려버렸네. 이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서운한 거죠.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디자인 변화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의견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언급도 한 번 안 해주니까 계속 이런 감정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댓글도 소개해드렸잖아요. 디자인을 저렇게 한 것도 웃기지만 저런 디자인을 승인해준 것도 웃기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변화가 이제는 좀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일단 디자인 불허가 많은 이유를 중심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이 필요한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물건을 사주고 우리나라의 거대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왜 지금 차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외국에 나가서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좋은 평가를 받고 이런 게 좋기는 한데 잡음이 또 그만큼 많고, 그러면 최대한 이런 잡음들을 없애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또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준다고요. 소비자들이 얘네는 좀 도와줘야겠다, 우리라도 좀 많이 팔아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명확합니다. 회사 스스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 소비자들 의견이 가장 중요할 테니 이런 의견을 좀 스스럼 없이 모아보자, 그리고 최대한 반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도와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차그룹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실제 실무진들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신차가 나올 때마다 디자인 불허 의견이 많고 판매량은 잘 나오는데 그만큼 또 문제가 많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어떤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걸 생각을 하긴 하는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소비자들을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서운함 때문에 이런 불허 의견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잘 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이런 건 굳이 요구하고 싶지 않은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건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윤 추구를 위해 모인 집단인 기업한테 바랄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던가 재단 개념으로 기부를 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거대 기업인 한국을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만 무려 123만 대에 달하는 현대기아차가 팔렸습니다. 이건 유럽보다 훨씬 많은 거고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겁니다. 장황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아주는 게 한국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서운함들을 해소할 만한 방법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